Shift 키시고 오픈 하셔가지고 오픈 해 놓으시면 됩니다. 파일 오픈까지만 만들어 놓으세요. 오픈 플랜 하시면 된다. 오픈 플랜 하셔가지고 4교시를 가보세요. 4교시. 거기 보면 5&12 키친이라고 있어요. 5-12 키친. 그거 열어보십니다. 그거 여셔가지고 그 네 번째 카메라 있죠? 내부 볼 수 있는 네 번째 카메라를 하나만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돼요. 자, 보이시죠? 여기서 뭘 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그 되어 있는 파일을 보면 여러분이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여러분을 같이 보려고 했던 파일인데 저번 시간에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좁은 공간에서 어제 하다 보니까 좀 답답했을 건데 여기는 이제 집게 같은 것이 다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싱크대 같은 경우도 요런 싱크대를 나도 원했는데 하고 하면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죠? 나는 요런 싱크대 괜찮네, 어떻게 만들었지? 하면서 딱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박스 안에가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돼 있네, 손잡이가. 그래서 박스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뜯어서 보시라고 제가 해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상판도 지금 따로 자기네들끼리만 따로 묶여져 있는 걸 보면 상판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죠? 일일이 자기가 개별적으로 얘처럼 이렇게 하나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싱크대가 여러 개가잖아요. 이제 세 가지인데 그 위에다 상판을 하나 일부러 강제로 깔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아일랜드 식탁에 야, 신기하다. 옆에 이렇게 이렇게 꺾어서 대리석으로 처리를 했는 거는 어떻게 했지 하면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폴리라인인가 이런 걸로 카운트탑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두께를 줬겠네 하고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모든 기능을 다 설명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뜯어서 보시면 돼요. 이제는 설명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야, 요런 양도 만들 수 있구나.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지? 들어가 보시면 되죠. 그죠? 앞에 유리가 앞에를 이제 뭐 머티리얼을 유리로 했겠죠. 여기를 알루미늄 베이스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이거 뜯어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글라스 스탠다드로 해서 앞에 있는 요 유리 전면을 글라스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안 보면 이런 거 되나? 이렇게 쉽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와인을 얹어 놓을 수 있는 와인 냉장고도 있네. 요것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네 하면서 들어가서 보시면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손잡이가 지금 굉장히 길죠. 얘 하나만. 그죠? 뭐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자, 따라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되고.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 지금 등박스를 만들어 놨죠. 등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등을 설치를 딱 해놨어요. 그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테레비인데, 테레비에 그냥 우리가 놨을 때는 테레비가 그냥 까만 테레비인데 여기 테레비가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눈높이를 여러분 높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면서 이런 거야 뭐 집기니까 여러분들이 집기를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창문은 어떤 창문을 했을까요? 궁금하죠, 그죠? 이런 것도 지금 쓰고 있을 텐데, 그러면 한번 보는 거예요. 보면 이거 통창이네요, 그죠?
뭐 하나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멀티플 유닛이네요. 창 4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해서 묶어놓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요거를 저번에 시간에 설명을 해 드리려고 했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이거는 한 개로 묶여져 있죠. 이거는 이제 풀 캐비넷이에요. 풀 캐비넷. 그런데 옆에 있는 얘 옷걸이 얘들은 클릭을 해보면 위에 것만 따로 떨어지죠. 자, 요것도 위에 것만 하나 떨어져요. 그죠? 네, 요것도 따로 떨어집니다. 자, 요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요거는 싱크대 모듈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선반이나 이런 걸로 제작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죠? 중간에 그럼 봉은 어떻게 했냐? 그럼 봉은 이런 걸로, 이제 뭐 여기서 찾아서 길쭉하게 느리면 되죠. 라이브러리 찾아서. 예, 그런 것들. 여기 의자도 하나 있죠. 그죠? 의자나 이런 것도, 나도 찾아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이런 등박스나 이런 것도 가능해요. 네, 여러분들 가능하고, 요거를 보시려면은 첫 번째 카메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한번 보일 테니까 여러분들은 보지 마시고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제가 설명해 드리나 똑같으니까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내부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떤 호텔이나 이런 데 뭐 이런 장식 같은 걸 좀 자랑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저번에 시간에 알려드린 소핏이나 이런 걸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이제 몰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찾으셔가지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 부분 조금 어려워요. 개념 잡기가. 아무튼 그렇고, 집기들은 여기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이제 집기는 여러분들이 뭐 능숙능하죠. 그런데 조금 더 배울 것이 있다면, 자, 여기도 좀 뭐 상판을 썼죠. 그죠? 이거는 얘가 상판을 쓴 이유를 알겠네요. 가만히 보니까. 자, 여기가 주방이고 저쪽이 식당인 것 같은데, 그냥 있는 모듈만 쓰면 벽체에 가려서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얘를 조금 더 내고 싶었던가 봐요.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죠? 그냥 쓸 수도 있었는데, 얘 부분만 조금 더 바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젠다이를 사용한 것, 위에 상판을 별도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 뜯어서 보시면 공부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다른 거는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네. 자, 이번에는 닫으시고, 이 부장이 아직도 안 오네요. 세이브 하시고 열겠습니다. 오픈 플랜 다시 하셔가지고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집에 와서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자,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화장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화장실이 현실적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보면 되죠. 예. 천장에 이렇게 석가래가 이제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이렇게 멋있게 장식을 했는데, 이것들도 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안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안에 여기는 싱크대나 이런 게 좀 이쁘게 돼 있어요. 딴 거 웅장한 거 뭐 보지 마시고, 여기 보면 이제 이것도 칩으로 사람들이 그린 거잖아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썼던 수건도 있고요. 동그란 수건을 묶었네요. 그죠? 한꺼번에 묶어 놨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등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구나. 상판도 한번 눌러보면 얘들은 그냥 썼어요. 그죠? 하나를 안 묶고 그냥 있는 거, 자기 있는 거를 그대로 썼고, 야, 얘 손잡이도 좀 우아해 보인다. 그래서 여기 구경도 좀 하시고, 자, 여기에 보시면 아유, 이거 뭐 그 체중계도 갖다 놨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위에 등이나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있고, 이 안에 보면 이제 드레인도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나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저런 것도 나름대로 좀 그 고퀄리티를 요하는 칩을 하실 때는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볼 거 없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다 설명 못 드리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런 샘플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장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7시가 넘었는데 이번에 안 오네요. 난감하네. 문자 한번 좀 보여줘요. 네.
자, 진행은 하겠습니다. 자, 5교시에 들어가서 완성본 열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펼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는 4번 카메라 이렇게 열어봐 주시면 돼요. 오늘 할 내용입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벽체하고 4층까지 만들기였는데요. 다음 주가 종강이다 보니까 조금 일정을 좀 당겨서 벽체는 2층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더 하는 거는 집에 와서 과제로 좀 풀어 주시고요. 대신에 도면 출력하는 부분을 좀 반쯤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목요일 날은 조금 뭐 1시간만 작업을 해서 출력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일정이 좀 맞아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렇게 조정했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요. 대신 오늘 뭐 쓸데없는 시간 조금 저거 한 시간을 좀 당겨서 작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우리가 시작을 할 때 그 12일 화요일 날 했는 게 창호하고 도어부터 시작을 했어요. 벽체를 원래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할 벽체를 가장 뒤쪽으로 뺀 이유는 벽체를 그리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방법을 제가 좀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도 조금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일단 제가 진행하는 방식대로 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또 그러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고요. 자, 오늘 벽체 만들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1층 외벽 그리기가 있어요. 1층 외벽을 먼저 그린 다음에 치수를 생성할 거예요. 그래야지 건물의 크기라든지 외곽선 치수 그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것만 하면은 거의 한 반 이상을 다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층에 내벽이 있겠죠. 내벽은 여기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별로 내벽이 없어요. 그래서 내벽만 그리고, 그 다음에 내벽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치수를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중간에 벽이 새로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2층을 새로 만들 거예요. 2층 만든 다음에 이제 그 2층에 또 이제 내벽을 또 그려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우측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도면 파일 만들기인데, 도면 파일을 일단 만들고요. 파일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도면 파일을 여시면 돼요. 근데 여시면 되는데, 그 열었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다 여기서 만들잖아요. 만든 내용을 그 도면으로 보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도면으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모델링을 했는데 그걸 뭐 출력을 하고 싶은데 그냥 막 화면을 막 출력을 하면 뽀다구 안 나잖아요. 어떤 일정한 틀을 가지고 회사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좀 보내야 모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평면도까지만 보내는 그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조감도나 그다음에 단면도 이런 것들 보내고, 치수나 이런 거 기입해서 좀 더 어드밴스드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고요. 요 왼쪽에 있는 요 외벽 그리기가 완성이 되면
그 이후에는 창문 그리기 하고 내부 꾸미기, 전등 달기 우리가 해왔던 거 그거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좀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만 하시면 그 다음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과정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요함이라고 제가 적으면서 도면 비율 같게 만들기라고 했는데, 저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이나 이런 미디어에서 보통 보면 치수가 안 나와 있는 도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가지고 바탕에 놓고 어떻게 그 면적을 산출해서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지, 그 사진에 있는 도면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거리가 나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출 수만 있다면 그 위에다가 바로 그리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 갖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좀 이따가 설명 쪽에서 실습할 내용을 미리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해 드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화면을 만들었고요. 일단 그 우측에 있는 거를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측에는 실제 그 3호로, 그러니까 저번 달 3호로 책자에 있는 내용을 스캔을 떠서 제가 파일로 컴퓨터 우리 치프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비율 맞추기를 통해서 크기를 실제 있는 도면의 크기하고 맞게끔 조정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 대놓고 이렇게 외벽을 그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창문하고 이런 것들 밑에 도면은 봐가면서 그 위치를 잡아서 진행을 했었죠, 그죠? 화장실도 그렇게 했었고, 다 굉장히 일이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딴 데서 이렇게 책자로 봐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방법을 제안해 드리는 거고, 조금 혜택은 좀 받죠, 덕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탕화면에 이렇게 도면만 제대로 실측을 된 상태에서 이제 벽체를 그리면 되는데, 벽체를 우리가 조금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벽체가 뭐 일반 내부 인테리어 할 때는 마감재만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집을 지을 때는 사실 뭐 목조를 하는지 판넬로 하는지, 아니면 경량 철골로 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벽체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디폴트 벽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월 타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월 타입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 디파인이라고 있습니다. 디파인에 들어가면 실제로 이 벽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안에 내부 구조를 그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여기까지는 저희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 프레이밍이나 뭐 자재 산출 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벽체가 그냥 있는 벽체가 아니고 강사가 뭐 그리는 대로 그리기만 하면 되는 게 벽체가 아니구나, 내가 마음대로 그거를 적용을 달리해서 이거는 뭐 다루기를 넣어서 굉장히 뭐 가벽을 아주 가볍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고자 이렇게 좀 이따가 한번 보고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실습하기가 있는데요. 드디어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본을 먼저 한번 열어봐 주세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나와봐 주시면 되겠어요. 자, 왼쪽 오른쪽에 보면 좀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있고요. 여기 N이라는 곳에다가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뭐가 사각형이 뭐 하나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딜리트를 가볍게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눌러보시면 도면이 없어지면서 실제
여러분 벽체에 그려 있는 것이 나와 있죠.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리려고 하면은 너무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제가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면 벽체가 나타나 있고 안에 내벽이 어떻게 되어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그릴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도면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들여와서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쉽더라, 굉장히 좋더라, 이런 거는 제가 경험치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 도면이 다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실습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닫아 주시고요. 돈 세이브 하시고 이제 실습본을 열어 주십시오. 자, 실습용을 열어 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카메라도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래서 요런 화면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초가 지금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데요. 자, 이렇게까지 좀 준비해 주시고 김기철님 다 되셨습니까? 다 되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외벽 따라오고 그 다음에 내벽하고 내벽 따라오고 이렇게 천천히 갈 테니까요. 여러분 제가 할 때는 그냥 따라 보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왼쪽에 이건 구경하실 건데요. 외벽을 지금 놓을 거잖아요. 외벽은 이걸로 더블 클릭을 해 보시면 제가 더블 클릭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리면 이쪽 벽이 생성이 되는데 이 벽 중에서 월 타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디파일에 들어가면 이 벽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벽 두께가 얼마예요? 예, 200이 됐죠. 나는 200 아니고 보통 하면 한 180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나는 20만 하고 외벽도 두께 20만원 할 거야. 이렇게 정의하셔도 돼요. 그럼 벽체가 지금 약간 얇아졌죠, 그죠? 두께가 다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프레이밍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베이징 스타코라고 하는 건 이제 재질로 줬는데, 만약에 골조를 하시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그 구조재 2x6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해놔야지만 벽체가 생성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께, 벽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는 뭐 적용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OK를 누르시면 여기서 정의를 해놓고 시작 들어간다. 제가 그러면은 이건 좀 옆으로 빠지는데 어떠한 벽들이 있는지 칠포에서 제공이 되는 것들을 한번 잠깐 구경하고 갈게요. 아주 재밌는 부분들이에요. 자, 브릭스틱이라고 하면은 요런 벽체가 생성이 됩니다. 이런 벽체. 도대체 그럼 어떻게 구성을 했는데? 라고 들어가 보면 좀 많아요. 자, 중간에 그 스터드가 2x6에서 들어가 있고, 안에 내벽에는 뭐 석고겠죠. 이제 13mm 짜리 석고를 했고, 하우스의 방수, 그 다음에 퍼프레미어에서 이중 밖에 이제 벤트 부분을 20mm 짜리로 뭐 18mm 정도 되겠죠. 15mm 정도 나오나요? 그래서 한 20mm 정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인슐레이션 에어 갭이라고 해서 50mm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벽돌이 70mm로 해서 잡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칩포사에서 딱 정의해서 나오는 여러가지 벽체의 일부 중에서 타입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콘크리트 스테몰이라고 해서 이제 밑에 기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여기들은 200을 잡아놨고요. 파이어라고 있어요. 파이어는 이제 제가 유추하건데 중간에 2x4를 집어넣고 양쪽에 플라스터 보드를 두 가지를 넣었는데, 한쪽에는 방수 석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방화 석고라고 있는 것 같아요. 빨간 걸로 봐서는. 한쪽은 이렇게 이쪽에 뭐 예를 들어서 방화물질이 있는 곳이 있다 라든지, 아니면 불이 나기 쉬운 곳이 있다면은 이렇게 얘네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놔서 쓰고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글라스 블럭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글라스 블럭으로 해서 벽체를 만든 거예요. 그죠? 두께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하고, 글라스 샤워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에 이렇게 샤워하는 때 이렇게 쓰는 저거 있죠. 예.
가림벽 이런 거는 이런 것도 10mm 짜리 두께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로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이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정의를 해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사실 원래 없어야 되는 건데 체포사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정의를 해서 쓸 때 참고를 해서 봐라 라고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보면은 저는 체포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에 이제 자기네들이 흔적을 남겨놓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건축적인 지식까지 좀 알 수 있어서 그게 좋더라고요. 어쨌든 각설하고 이렇게 해서 벽체가 이제 벽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테리어가 있네요. 어떤 취소를 할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벽체를 정해 놓고 쓸 수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저는 정의가 돼 있으니까 지금부터 외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긋는 방법은 클릭을 하신 다음에 쭉 늘리시면 되죠. 늘리시면 됩니다. 쭉 가서 여기서 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왼쪽에 벽체가 생겼죠, 그죠?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놓고 그리시고 좀 확대해서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시고 자, 그런 다음에 뭐 얘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쭉 그리시면 돼요. 조금 어긋나도 되고 얘가 이렇게 딱 가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시나요? 빨간색으로 X 표시가 딱 나죠. 얘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저쪽에서 이렇게 뒷각으로 놨을 때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얘들이 이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착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벽체를 딱 그렸고요. 외벽을 그렸으면 아까 치수를 생성하라고 얘기했는데 치수 생성하는 것까지만 하고 여러분이 이제 실습에 들어가겠습니다. 보면 오토매틱 디멘전 툴이라고 해서 치수를 자동 생성을 해주잖아요. 생성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치수가 나옵니다. 치수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정하는 것이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건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100을 빼겠습니다. 12100 엔터. 그러면 벽체가 움직이면서 좀 도면에 좀 가까워졌죠, 그죠? 그 도면하고 좀 유사해졌죠. 자,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504인데 좀 많이 나갔죠. 제가 그리다 보니까. 그럼 여기 클릭한 다음에 7400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치수를 이렇게 잡는 거고요. 정확한 치수는 안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거는 대각선 치수인데 이 대각선 치수는 필요 없어서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치수도 제가 계략적으로 여기 잡아서 뭐 한 9000 하면 되겠네요, 그죠? 8950 9000 9000으로 해서 잡아서 9000 잡겠습니다. 9000. 이런 식으로 외벽까지만 여러분이 치수를 좀 잡아주시면 너무 쉽죠? 왜 쉬워졌을까요? 외벽 그리기 왜 쉬워졌죠? 맞습니다. 이 컨닝 페이퍼가 바닥에 딱 있으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요거 외벽 그리기까지만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내벽을 그려보겠습니다. 저도 다 그렸고요. A라는 걸 다시 눌러서 지금은 내벽은 그리긴 그렸지만 치수가 생성이 안 돼 있거든요. 요거를 A를 다시 한번 누르면 치수가 딱 생기죠. 이 상태에서 얘 치수도 이제 들쭉날쭉이니까 얘도 요 노란 벽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치수를 갖다 대서 정확하게 맞춰주면 되겠죠, 그죠? 뒷끝다리가 견도가 잘못됐습니다. 2900 정도는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아직 못하신 분은 이따가 2층 할 때 보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중간에 치수를 딱 정했는데 그나마 얘에 대한 벽체는 2900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얘 중간에 붕 떠 있는 애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는 얼마고 요 내벽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죠. 부가적인 치수가 안 나와요. 그럼 왜 안 나오느냐? 이 벽체가 이 외벽하고 딱 맞부딪혔을 때는 그 위치를 갖다 표시를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외벽하고 맞부딪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치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치수를 그냥 없이 놔둘 수 있느냐? 치수를 표기해 줘야 되죠. 자, 없는 치수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이 별명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치수의 두 얼굴, 다르게 얘기하면 두 얼굴을 가진 치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치수에 숫자들을 클릭 한번 딱 해보세요.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숫자에 요 다리 있는 부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두 개가 조금 다르거든요. 다시 제가 숫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하면 여기는 지금 다이아몬드 표시가 나타나면서 요 뒤에도 다이아몬드 표시가 나타났어요. 그죠? 근데 제가 요 다리 부분 한번 클릭을 딱 하게 되면 어라? 다이아몬드는 사라지고 요 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요 밑에도 점이 나타났고요. 자, 요걸 가지고 제가 요 별칭으로 두 얼굴을 가진 치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거는 여기 만져서 내는 치수는 아니고요. 숫자를 누르면 나오는 요 다이아몬드하고 여러분하고 좀 친해지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은 구구절절이 필요 없고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요 뒤쪽에 지금 다이아몬드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다이아몬드를 끌어 가지고 제가 끌고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요, 제가 중앙에 있는 벽체에 아무데나 해서 딱 놔요. 그러면 중간에 치수가 분할이 되면서 딱 떨어졌죠. 1400이라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그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3100도 있는데 3100을 딱 누르시면 요 뒤에 다이아몬드가 나타납니다. 다이아몬드를 딱 클릭을 해서 쫙 가지고 가서 나는 여기에 치수를 알고 싶어 라고 해서 딱 치면 자기가 분할이 딱 되면서 저런 모양으로 딱 돼요. 요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좀 확대해서 하세요. 확대해서 해야지. 눈 좋으신 분은 그냥 하셔도 되고요. 좀 저도 지금 화면을 이렇게 옆으로 좀 비껴놨죠. 전체 화면 보기로 보셔도 되고. 자, 잘 안 되신 분 있을 거예요. 충분히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자, 다이아몬드 끌고 갑니다. 끌고 갔는데 지금은 여기 이상한데 이렇게 떠돌고 있죠. 근데 여기 코너에 가면 동그라미 사각형 빨간색이 생기면서 갔다가 들러붙는 형상이 나타나요. 보이시나요? 그러면 그때 딱 놓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고요. 요걸 센터 치수로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마어마하게 확대를 했습니다. 자, 다시 얘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벽체 중앙 대충 요 부분에 가서 놓으시면 돼요. 됐죠? 네, 두 개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벽체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왜 가급적이면. 자, 이렇게 딱 붙고 나서는 벽체를 선택하시고 이 벽에 붙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벽 선택을 하시고 치수를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뒷걸음을 하면 얘가 변경이 되죠. 1400으로 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제가 이거 하느라고 6개월이 걸렸습니다.
아무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홈페이지 동영상 딱 봐도 안 나와. 진짜 그렇습니다. 치수의 두 얼굴이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또 그렇습니다. 자, 아까 이것도 뭐 필요하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아까 이렇게 딱 누르면 이제 다이아몬드가 나타나죠. 그죠? 다이아몬드가 얘가 실제로 앵커라고 해서 치수가 시작되는 위치와 치수가 마지막 끝나는 위치를 가르쳐주는 앵커예요. 앵커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클릭을 딱 해놓으면 이런 상태는 이 다리빨 있죠. 다리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게끔 되는 때입니다. 이게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보기가 싫죠. 그죠? 도면에 그 부분에까지 이거 하는데 쓰는 거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막 중간 벽지 중앙으로 안 들어가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두 얼굴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바깥으로 이렇게 꺼내 주시면 이런 도면을 조금 깔끔한 도면을 만들 수가 있죠. 네. 요거를 뒤로 당기고 싶으실 때는 다리를 딱 잡아주세요. 그래야지만 사각형이 나타나고, 그 사각형이 나타났을 때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다리가 좀 깔끔해지죠. 저 안쪽에 들어가서 있는 애를 조금 바깥으로 해서, 그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다른 거까지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김기 처리 다 되셨으면 다 됐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다 했습니까? 잘 안 보이셔가지고 눈빛 사인이 안 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1층은 다 했고요. 자,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2층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2층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을 먼저 만들 거고요. 지금 옆에 보면 도면이 딱 나와 있는데요. 이 도면은 2층으로 못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2층을 먼저 여러분은 2층을 새로 만들 거거든요. 만들 곳에 미리 못 갖다 놓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바닥에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를 2층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 도면을 갖다가 바닥에 또 까는 것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2층 만들기는 제가 화면에 어제 설명해 드렸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설명할게요. 여기 플로우 툴이라는 곳이 있어요. 플로우 툴을 누르시면 가장 위쪽에 이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제목은 Build New Flow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한 가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 청구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저는 2700이라고 해서 OK를 할게요. 하면 딱 만들면 2층이 나타납니다. 2층이. 자, 2층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1층이 있는 거 외벽만 올려줬죠. 내벽 없이. 왜 내벽은 안 올려줬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2층하고 1층하고 같을 확률이 거의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외벽은 그대로 쓰고 내벽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해놓은 것 같고요. 일단 외벽이 있으니까 저는 자신만만하게 외벽을 먼저 만들 것입니다. 만들면 이렇게 치수가 나타나죠. 예, 그러면 뭐 그대로 왔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윤곽에 보시면은 아셨겠지만 2층이 1층보다 더 큽니다. 예, 처마 이렇게 상가 매장 쪽이 좀 커요. 그래서 2층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아싸 1층에 가서 도면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X 하셔도 되고요. 우측 클릭 하셔서 우측 클릭 하신 다음에 카피 하셔도 됩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 이것도 하셔도 되고, 컨트롤 C가 없네요. 네. 자, 이렇게 뭐 어쨌든 컨트롤 C 누르셔도 되고, 자, 여기 카피 하겠습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카피가 됐어요. 자,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우측 클릭을 다시 누르신 다음에 페이스트 하세요. 그냥 페이스트 하셔도 되고 홀드 포지션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2층으로 도면이 딱 옵니다. 그러면 왔는 애를 저쪽으로 옮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 딱 놔주면 좋겠는데 얘가 좀 요거는 앞쪽이 틀리기 때문에 컨트롤을 이렇게 뒤쪽에다 맞춰줘야 되겠죠. 벽체를 뒤쪽에 맞춰줘야 돼. 그리고 화살표 키도 먹어요. 좀 노가다성이 있지만 하셔가지고 이렇게 맞춰 보십시오.
여기까지. 자, 이렇게 다 하셨죠? 자, 이렇게 했으면 외벽 중에서 앞에 있는 벽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저는 앞에 있는 벽을 허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셔서 뭐 먼지 안 나게 살짝 지워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도 조금 당겨 주셔야 되겠죠. 이 정도 나오고, 너도 좀 나와라. 그래서 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자 보세요. 자, 잠깐만 봐주세요. 요 경우는 예전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벽체를 이렇게 끌어당기면요, 클릭을 하면 여기에 위에 보면 다이아몬드 핸들이 하나 생겨요. 얘를 딱 붙잡고 딱 당기시면 벽체가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게 편하죠. 예전에 없었어요. 되게 친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면 2층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치수 생성 한번 하시고요. 예, 그거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벽 그리기 전까지 이렇게만 만드시면 됩니다. 저 면적은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고 저 벽체가 실제로 9,000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2층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 도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000입니다 라고 적어 놨어요. 거기에 맞출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은 이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길이를 알고 싶어요. 근데 치프에서는 아쉽게도 길이를 잘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하나 딱 끄면 여기 이제 치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요 끝에서 끝을 만드는 치수가 있어요. 엔드 투 엔드 디멘전. 요걸 눌러서,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잘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2030이 나왔죠. 그러면 저 1500 대신에 12030을 쳐주세요. 자, 누가 눌러봐 주세요. 12030. 자, 이렇게 쳐줘보세요. 요 치수를 불러주세요. 얼마 나오나요? 얼마 나와요? 한 분만 하시면 됩니다. 12030. 0.748. 예, 끝에까지 가지고 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는 얘를 제가 다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하고 왼쪽 밑에 보면 트랜스폼 리플리케이트 오브젝트라고 있어요. 들어가면 사이즈를 정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0.748이라고 하셨나요? 0.748이라고 치고 엔터키를 딱 눌러주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얼마가 됐어요? 8.999. 그죠? 9,000이었죠? 정확하게 이제 도면이 맞아진 거죠. 이렇게 해서 도면을 실제 치수와 같이 묶어서 가면 정확하게 도면을 맞출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얘네들이 치수를 가르쳐 줬을 때의 얘기다. 좋아할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네들은 나름대로 감춘다고 면적만 표시를 해줘요. 자, 면적만 표시해 준다고 우리가 뭐를 쏘냐? 자, 이제는 우리가 제곱근을 조금 배워야 됩니다. 제곱근이 조금 거시기하죠. 자, 이거는 실제로는 비율을 찾는 문제인데, 요건 길이죠. 메다잖아요, 그죠? 메다. 근데 지금 따지고 있는 거는 메다 제곱이에요. 그죠? 얘는 가라. 넌 너무 쉽다. 어려운 부분은, 자, 이 면적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제곱미터잖아요. 제곱미터. 제곱미터면 거꾸로 얘기하면 제곱미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루터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루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루터로 가게 되면 제곱미터는 사실은 가로 세로가 없어진 개념이에요. 가로 세로를 같이 합친 개념이죠.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제곱미터라고 하니까, 이거 길이의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면적의 개념이죠.
그리고 요게 실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거하고 똑같이 제가 비율을 들어서 설명할게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 도면이 여기고요. 우리가 알고 있죠, 제곱미터를. 95.81라는 치수를 알고 있어요. 저걸 이용해서 어쨌든 도면을 축소를 시키든지 내리든지 해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건 뭐예요? 요거에 대한 면적을 아직 모르죠. 요 면적을 제가 아는 방법은 지금 제가 화면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거기 위에 딱 놔둔 거예요. 그죠? 저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간단해. 이건 여러분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니니까 제가 지우고 다 그냥 보시면 하면 돼요. 저 위에 보면 요거 하나 있죠. 누르셔가지고 그냥 사각형을 딱 그려줘요.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끄트머리도 제가 쫙 내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저게 뭐냐? 이렇게 하면 더블 클릭해서 제가 좀 잘 보이게 해볼게요. 자, 빨간색으로 하고요. 라인 웨이트를 한 500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각형을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면적이 나와요. 187 제곱미터입니다 라고 정보를 주죠. 그죠? 187 제곱미터라고.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자, 95라는 거하고 187인데요. 여기가 실제 도면이 우선시도입니다. 여기가 95.81.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얼마였죠? 187이었죠. 187. 자, 이걸 그대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건 초짜예요. 그죠? 여기 나올 수가 없죠. 제곱미터 면적인데 비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길이의 개념이거든요. 자, 요게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줘요. 각각에. 여러분 계산기를 가지고 95.87 하시다가 옆으로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루트가 나타나요. 옆으로 이렇게 돌면은 루트하고 제곱하고 다 나타납니다. 95.87 이거 연습한다 치시고 81인가요? 95.81 95.81 공이니까 무시하죠. 95.81 치수가 얼마인지 루트 먼저 누르시고 하시면 돼요. 여기 있습니다. 루트를 먼저 누르시고 95.81 9.78. 자, 이 187 루트 187의 값은 송조님 요거 값이 나오면 비율 좀 써주세요. 13.67. 자, 송조님 뭐 배열 얼마죠? 지금 하시라고 그러고 계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0.715 0.715요? 아, 그렇겠네요. 네. 자, 보세요. 자, 다 보십시오. 자, 제가 얘를 딱 선택을 다 해서 지금 두 가지가 다 선택이 됐죠. 그죠? 얘 선도 가야 되고 확인을 위해서 도면 두 가지를 가지고 0.715 맞네. 오케이를 누르면 치수가 변경됐는데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95.6487 밑에 얼마죠? 95.81 엔터가 됐습니다. 저렇게 해서 여러분이 도면에 면적이 나와 있으면 저 계산식으로 해서 뽑으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그들의 치수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도면만 아시면, 그죠? 쟤네들도 그 치수를 정치수로 맞췄겠죠. 뒷자리를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수를 바로 알아낼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층 외벽 그렸고요. 외벽 치수 생성하고 내벽 그리고 치수 생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층 만들기 해서 층고만 입력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2층 만들었으니까 1층에 이제 있는 도면을 가져오기 하는 걸 했고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저거까지 했고요. 자, 이제는 레이아웃이라는 파일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렇게 실제로 프린터 나가는 것 같은 저런 파일이 하나 있죠. 지프에서는 저렇게 파일을 따로 관리합니다. 도면 파일하고 출력 파일하고 다르게 관리를 해요. 왜 그러냐면 도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조감도라든지 아니면 단면도라든지 상호 일람표나 뭐 이런 것들하고 정보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따로 파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도면이 조감도하고 평면도만 있는 게 아니죠. 인면도도 있고 여러가지 도면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파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모델링을 했는 거를 가지고 저기다가 쟁반 위에다가 하나씩 얹어서 서빙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 배울 거고, 그 중에서 오늘은 평면도만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만 여러분이 조기 쟁반 위에 얹는 거, 쟁반은 또 어디에 있다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면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열어서 실제로 보시기 전에 제가 필요한 여러가지 좀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맨 위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우리 부국장님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맨 위에 뭐라고 적혀 있죠? 화면으로 보낼 것을 먼저 화면에 띄우기. 맞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둘째 시간에 가장 필요한 거는 저겁니다. 저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게 뭔데 저러냐. 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는 도면으로 다 보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다 보낼 수 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단면도도 보실 수 있나요? 뭐도 보낼 수 있나요? 막 물어봐요. 보내는 건 다 보낼 수 있다고요. 자, 내가 볼 수 있다면 그걸 화면으로 보낼 수 있다. 도면으로 보낼 수 있다. 출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들어가는 포인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종이 두루마리 종이가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뭐 블루프린트라고 해서 약간 그 푸른빛 나는 어떤 설계 도면 같이 생겼는데 좀 마음이 설레죠. 그래서 여기 누르시면 여기를 이제 화면으로 딱 본 상태에서 화면에 먼저 띄우고요. 네? 위에가 돼 있고 거기에 화살표가 딱 돼 있죠. 어디로 가느냐? 저 도면으로 누르라는 얘기예요. 내가 봤으면 자, 이거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내면 요런 화면이 됩니다. 우측 화면이 되게 길죠. 요거는 조금 다룰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맨 위에 천천히 보면은 또 눈에 익숙해집니다. 넘버라고 해서 페이지 넘버가 있어요.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1페이지 있고 2페이지 있고 쭉 넘어갈 수 있는데 어느 페이지로 보낼래? 라는 아주 심플한 물음이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샌드 옵션이라고 해서 내가 전체 도면을 다 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이제 방을 보고 있어요. 화장실을 보고 있는데 요것만 보내야지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커런트 스크린이라고 눌러주시면 되고, 그 밑에 보면 스케일링하고 있습니다. 집 전체 다가 아까 뭐 한 12m 정도 되는 집이 A3 용지에 다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전체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얼마의 비율로 축소해서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80이라고 표현을 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80 정도를 쓰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80 정도 쓰시면 도면을 다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적당한 크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보내놓고 났더니 조금 크다, 작다, 그런 경우에는 저 수치를 조정을 하시면 조정이 됩니다. 늘리고 줄이고 이런 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딱 정확한 치수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0만 생각을 하시고 왜 80이에요? 라고 질문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도면으로 딱 넘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보는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일단 사각형이 나타났죠. 여태까지 여러분들 그실 때는 어떤 뭐 선만 이렇게 보여서 아무리 축소를 해도 저런 사각형은 안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각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만 작업을 딱 하시면 작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자, 여기에 있는 화면은 다 닫아 주시고요. 자, 오픈하겠습니다. 다 닫고 오픈해 주세요. 다 닫고. 헷갈립니다. 다 닫고 아무것도 없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6교시에요 6교시. 자, 내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6교시에다 넣어놨습니다. 자, 6교시에 들어가시면 프로젝트 완성본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딱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느 분은 딴 걸 여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 앞에 거 한번 줘봐요. 딴 걸 눌렀죠. 닫으세요. 닫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나타났죠. 자, 요것이 여러분들이 작업을 여태까지 했는 도면 파일이죠. 도면 파일인데 여기서 제가 파일 하나 더 열 겁니다. 파일 열기 하는데 이번에는 오픈 플랜이 아니고 오픈 레이아웃을 열 거예요. 오픈 레이아웃을. 자, 오픈 레이아웃을 누르시면 다시 6페이지 가면 레이아웃이라는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열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디어 아까 제가 보낸 것 같은 이런 레이아웃 파일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레이아웃 파일은 실제로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눌러져요. 안 눌러집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요 0페이지라는 거를 가져가는데요. 0페이지가 있어요. 0페이지. 도대체 0페이지가 뭐지? 정품 사용을 생각해야 되겠네요. 캔슬해도 됩니다.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 정품 사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레이아웃 파일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쟁반이라고 말씀드렸죠. 쟁반이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얘는 정보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도면에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도면에서. 얘들은 그냥 헛되기일 뿐이에요. 쟁반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플랜 파일에서 제가 요 공구함을 하나 없애볼게요. 공구가 남았네. 자, 없애고 아일랜드 식탁 자전거도 좀 훔쳐가 봅시다. 자전거도 하나 훔쳐갈게요. 양심이 있으니까 좀 몇 대는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파일에 보면 제가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도면 파일일 뿐인데 도면 파일에도 다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도면 파일은 제가 도면 파일에만 했지 여기를 손대진 않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링크가 되고 있어서 이걸 바꿨다가 도면으로 보낸 애를 쫓아가서 수정할 필요가 없다. 바로 어떤 링크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도 굉장히 합리적인
개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아까 드린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0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0페이지는 양식 페이지예요. 양식 페이지라서 여기서는 선택이 다 돼요. 여기서는 선택이 되죠, 그죠?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양식들은 그대로 다 보여지면서 선택이 안 돼요, 그죠? 결국은 바탕에 까는 양식이라 보시면 돼요. 걔는 0페이지에 가서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0페이지고요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누르시면 우리 1, 2층 할 때는 위아래로 갔지만 이번에는 페이지는 옆으로 갑니다, 그죠? 페이지가 옆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없애볼게요. 없애보고 실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플로어 플랜을 가시면 내가 요 정도를 내가 화면을 이거 좀 보내야 되겠다 싶으면 자, 이렇게 딱 나눠놓고요. 내가 봤으니까 보낼 수 있죠. 보낼 수 있죠. 자, 보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 있는 이렇게 도면 두루마리를 탁 누르면 된다. 그럼 뭐가 나타난다? 1페이지로 가라. 그리고 전체 플랜을 이거 다 보낼 거냐? 아니다.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건 보내도, 그리고 비율은 아까 강사가 뭐라고 하는데 80으로 하라더라. 찍어보자. 그래서 OK를 딱 누릅니다. 그러면 뭐라고 나오는데 OK 누르시면, 자, 여기 지금 1페이지죠. 넘어왔어요. 벌써 도면으로 딱 넘어왔습니다. 벌써. 이건 뭐 아주 일 잘하네요. 자, 이렇게 넘어오긴 했는데 요걸 줄이면 이 도면이 줄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줄여 보겠습니다. 전혀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죠? 비율로 꼭 고정을 해 놨기 때문에 비율로 80%야 너는, 그러면은 이걸 줄여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 이렇게 배율은 유지가 됩니다. 해놓고 났더니 조금 작아 보여요. 이거 배율을 잘못 잡았는데 강사가 영 시원찮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하는 것도 한번 배워볼게요. 요걸 내가 늘리고 싶잖아요. 조금 더 늘려서 해보니까 구성은 좋다. 그러면은 요 밑에 눈금자가 있습니다. 눈금자, 리스케일 레이아웃 뷰라고 있는데, 송정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요걸 딱 누르시면 아까 우리가 찜해놨던 겐토를 짚었던 80이 나타나요. 80이 나타나는데 얘가 제가 70으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70으로 하면 70대 1이니까 더 커지죠, 그죠? 작은 숫자니까 100분의 1이면 더 작아지겠죠, 그죠? 모수가 더 크니까. 이렇게 해서 커졌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크기를 이렇게 유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1층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요런 방식으로 2페이지에다가는 여러분이 여기에 1페이지에 있는데 1층에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간 다음에 이거를 2페이지로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옮기라고요? 예, 옮기십니다. 1페이지도 하고요. 예? 1페이지도 하고. 1페이지는 제가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지웠어요. 늘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은 헷갈리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로우 플랜이라고 이게 이제 닫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도면 파일인데 여기 걸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냥 그러면 도면을 불러와요. 자기가 어디하고 연결이 돼 있다 라고 도면을 바로, 도면에 있는 여기 있는 도면을 이걸 더블 클릭하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 이렇게 잡아서 뭐 삭제를 이렇게 했다. 예, 삭제를 했다. 그래도 도면에 바로 가면 그게 벌써 적용이 돼 있어요. 우선시 되는 게 도면이기 때문에 도면에서 막 변화를 해서 막 해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업데이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를 한번 볼게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이걸 더블 클릭해서 평면에 가 있죠.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제가 4번 카메라로 이렇게 봅니다, 그죠?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좀 허전해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있는 요 그림을 제가 보낼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자, 여기서 샌드 투 레이아웃을 하는데 이번에는 비율은 없어요.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을 보낼 때는 비율이 없어요. 이건 그래서 여기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업데이트 몰레이즈 요것만 바꿔주시고 상관없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해도 돼요. OK라고 누르시면 화면에 요 밑에 부분에 그림이 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잡고 늘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위치가 되겠다. 이쯤에 와서 이렇게 하면 이제 도면이 하나하나씩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냥 집에 가서 한번 심심하실 것 같아서. 이쁘죠? 금방 도면 옆에 저 그림 하나가 딱 있으니까 이해도가 얼마나 높아집니까? 그런 뜻.